안녕하세요. 세시생 권입니다. 오늘은 학점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닌 학생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학마다 수준 차이나 학점을 받기 위한 노력 등이 다르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점 공개를 먼저 하면 네, 이제 1학년 때는 3.5 정도의 성적을 받았고, 2학년 1학기 때는 4.38, 2학년 2학기 때는 4.33, 그 다음 이제 4.5, 4.5, 4.5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성적,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성적, 3학년 2학기 때 성적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고 전역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변화하고 싶었고 어디서든지 1등이라도 해보자 하고 학과 성적을 신경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 동기부여. 이제 동기부여는 공부를 계속 하다가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생길 텐데 이제 참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번 장학금. 음, 지금 이게 제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인데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가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장학금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아버지 회사에서도 받아서 두 번을 받은 케이스고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장학금은 공부를 하거나 용돈으로 써서 따로 알바를 안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회사에서 장학금이 나오는 학생분들은 꼭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부모님 회사에서 장학금을 안 받더라도 장학금 감면이 돼서 조금 내거나 아예 안 내게 되면 기분이 진짜 너무 좋고 부모님들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공부해서 장학금 받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로 단기간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를 5일 정도 하시면 2일 정도로 주일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의사항은 학점을 너무 적게 신청하면 동일한 학점일 때 장학금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니 이런 건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교수님 추천, 교수님이 신경을 써준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닌데 각 학과에서 과탑들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곳에서 인턴 경험을 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다른 학생보다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고학년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은 세무사 공부하는 거 안부 물어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좀 무뚝뚝한 분인데 얘기하면서 얻는 정보도 생각보다 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자존감 상승, 취업시 유리. 이제 1등, 2등 해보니까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저는 한번 1등 해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선순환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든지 1등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직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어서 취업 준비는 안 해봤지만 학점 자체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회계 쪽은 전공 학점도 중요하다고 해서 전공은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 4번 지역인재 7급. 지역인재 7급 제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인재 7급 제도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었는데 1차는 피셋 시험이고 2차는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학과에서 성적 상위 10% 학생들을 모으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률이 3에서 4대 1 정도인데 기존 7급 시험 경쟁률이나 공부해야 하는 과목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과 내 성적이 10% 이내여야지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학점 관리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학년 때부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성실하게 학점을 관리해 놓으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다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아빠가 특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쓱 웃고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학점 잘 받는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학교에서 결석이나 지각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 2번 시간표를 잘 짜야 된다. 이제 시험 기간에 하루에 2과목 이상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시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표는 꼭 감안을 하셔서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녹음하기. 이제 저도 옛날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교양이나 어려운 전공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놓고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복습하고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3번 앞자리까지는 아니어도 네 번째 줄에 안에는 앉기. 근데 저도 맨 앞자리 앉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또 너무 뒤에 앉으면 괜히 막 뭐 딴짓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앞쪽 네 번째 줄 안에는 앉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제를 이제 기간 안에 뭐 잘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수업을 이제 잘 듣고 그 주 안에 복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너무 나중에 복습하면은 이제 배웠던 지식들이 또 다 날아가가지고 복습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주 안에는 복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번. 이제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면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해하고 뭐 암기하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이해도 해놓고 암기도 해놓으면은 시험 전날에 한 번 다 보고 외우고 가면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 해피캠퍼스 활용.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를 저도 자주 활용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속한 대학의 이름을 치면은 뭐 각종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러닝 자료들이거나 아니면 뭐 족보 같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서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족보 구하기.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매 학기 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도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걸 구해가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족보 같은 거는 뭐 어떻게 구해가지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 모르는 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친해지기. 뭐 이런 거 그냥 재량적인 부분이긴 한데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교수님이 또 잘 봐주면은 또 뭐 어떻게 뭐 플러스 점수라도 얹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재량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 공부를 하기. 이제 저도 공부를 옛날에는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학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후회 없이 공부를 하면 학점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고요. 학점을 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라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